드디어 생각이 나가는 것인가? 자, 중국의 한나라. 그 혹시 수도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함양? 한나라. 그 진나라 수도 함양이요. 그 있었는데. 장양? 아, 장안이요. 장안. 장안. 한나라 수도 장안. 왜 이렇게 부르지? 한나라가 그 외척한테 망했어요. 신나라. 한나라. 신나라도 수도가 장안이었어요. 이때 신나라가 한나라를 멸망시킨 신나라 황제가 왕망. 오, 맞아요.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망. 신나라가 15년 만에 망하고 다시 한나라가 재건됐죠. 우와. 네, 후한이요. 후한은 수도를 낙양에 뒀어요. 와. 야. 전한은 근데 그 앞에 한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천원. 전한이라고 부르고 뒤에 한을 후한이라고 부르고 전한의 수도는 장안이었고 후한의 수도는 낙양이었어요. 이것만 알아도 꽤 박식한 거예요. 씩하. 자, 그러다가 후한이 이제 200년 정도 지나서 혼란해져요. 인본적인. 그치, 외척이랑 황관들끼리 다투죠. 권력 다툼. 그러다가 이제 황건적에 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어지러워지죠. 이때 후한이 세 개로 나뉘어요. 위, 촉, 오로 나뉘는. 자, 위나라는 소속. 그죠, 조조. 수도는 이제 허도라는 곳이었죠. 허창이라고도 불렸고. 춘추전국 시대 허나라가 있었는데 그 허나라가 번창한다 해서 허창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수도 도자 써서 조조가 허도라고 불렀죠. 총나라는 비. 유비. 수도는 송도. 성도라는 곳이. 지금의 중국의 청두라고 불리는 곳이죠. 오나라는 손, 권. 맞아요. 손견은 손권의 아버지. 손견, 손책, 손권. 오나라 수도는 빨리 와. 건, 업. 권업. 수원이다. 이 건업이 지금은 어딜까요? 제가 지금 중국 지리는 잘 몰라요. 자, 얘들아, 오나라는 어디 있었어요, 위치가? 저희 장강이요. 여기가 황허고, 여기가 장강이죠. 오나라는 어디 있었어요? 장강. 오나라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오나라. 이 오나라 수도를 건업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당시에 건강이라고 불렸던. 여기가 지금은 뭐라고 불리냐면, 난징이라고 불려요. 난징 들어봤어요? 네, 지금 중 난징. 자, 지금 중국 수도는 어디예요? 베이징이죠, 베이징. 33페이지. 자, 베이징, 난징, 뭐가 똑같죠? 징이 똑같아요, 징. 자, 징을 우리말로 쓰면 뭐라고 쓸까요? 경이라고 써요, 경. 수도 경. 자, 난징은 어디의 수도일까요? 중국. 남쪽의 수도. 남경을 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징은 어디의 수도? 위에 있잖아요. 북쪽의 수도예요. 북경을 베이징이라고 읽는 거예요, 중국어로. 근데 아무튼 오나라는 수도가 건업, 나중에 난징이라고 불리는 곳이라. 이때부터 이 난징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강남 지역이. 양쯔강 남쪽이. 그러다가 위나라가 먼저 총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로. 그리고 위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조씨가 몰락하고 사마씨가 진을 세워요. 그 진나라, 사마씨, 염.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진나라 사마염이 그 왕준이란 장군을 보내서 80 먹은 노장인데 오나라를 막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위초고 삼국을 통일해요. 사마염이 도읍으로 정한 곳은 낙양이었어요. 이렇게 진나라가 다시 삼국을 통일해줘. 이 진나라는 진시황제 진나라랑 한자가 달라요. 다른 진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마염이 이제 진나라 통일하고 나서부터는 정치를 열심히 안 해요. 그 전까지 정치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통일을 했는데 정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나를 지금 사마염이 이제 뭐에 빠지냐면 남자들 망가질 때 먼저 뭐에 빠져요? 여자보다 먼저 술. 술, 그 다음에 뭐, 여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요. 잡기. 네. 우리 아빠도 자, 사마염이 특히 여자를 좀 많이 밝혔는데, 자, 왕의 정식 부인을 왕비, 뭐 정비, 얘 황제죠, 사마염은. 사마염은 이제 무제라고 불리거든, 진나라. 무제인데, 이 무제에게는 첩, 황제의 첩을 후궁이라고 부르죠. 후궁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 찍어봐요. 3번 기회 줄게, 3번. 1명, 16명, 업. 40명, 40명, 업. 800명, 800명, 업. 끝인데, 3번만 더 줄게요. 1200, 1200, 업. 2000, 2000, 업. 4000, 만 명이었다. 너 천만. 후궁이 몇 명? 10,000명. 대단하시. 그러니까 정식 부인 말고 후궁만 10,000명이에요. 자, 1년이 365일인데 이제 중국 음력으로 하면 360일인데 그러면은 하루에 한 명씩만 밤에 잠자리를 가진다고 해도 1년에 몇 명 만날 수 있어요? 최대 360명 만나죠. 쉬는 날 없이 만난다 그래도. 예. 자, 그거를 30년을 하면은 10,000명을 얼굴 한 번씩 다 볼 수 있거든요. 매일 다른 여자들의 얼굴 만나는.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몸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남자가 제일 빨리 늙는 방법. 1번은 스트레스. 두 번째, 여자랑 사랑을 많이 하면 남자는 빨리 늙어요. 뼈가 사가요, 다. 여친 안 돼. 머리카락 빠지고 막. 대머리 된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머리 빠지신 분들 보고 이제 좀 성인들의 얘기를 더 이상 안 할게요. 네, 자, 그렇게 아무튼 그 여자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사마음이 하루는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잠을 자러 가야 되는데 자 부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깡제들. 그치. 뭐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뭐 선택하는 것도 뭐 좀 막 기대되고 재미난 일일 수가 있는데 이게 맨날 며칠 계속 이어진다고 쳐봐요. 그럼 누구 만나러 가는 거 고르는 것도 그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피곤하고. 그래서 사마염이 평소에 뭘 타고 다녔냐면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어요. 양차를 타고 다녔어요. 양차. 매 양 있죠.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궁 안을 자, 그 양 엉덩이를 딱 쳐가지고 양이 가는 곳 있죠. 양이 어딘가 머무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 가까운 곳에 후궁이 있으면 거기 후궁 집 방에 가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랜덤으로 아무 집에 아무 후궁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잤는데 자, 이 후궁들 사이에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후궁들 입장에서는 황제를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무조건 만나야 되죠. 만나서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을 해서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지 미래가 보장된단 말이에요, 후궁한테는. 그죠? 하나 좀 안 좋은 예로 후궁이 만약에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못 낳고 황제가 죽어버리면 그 황제를 모시던 후궁들은 어떻게 됐죠? 진시 황제 때는? 사형. 진시 황제 아들이 누구였어요? 예정대. 이세 황제 호해였죠. 호해가 그 자기 황제 된 다음에 진시황을 모시던 후궁들 다 어떻게 했어요? 죽인 다음에 진시황 무덤에다 다 순장을 시켜버렸죠.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아들을 못 낳으면.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양들이 아무튼 와야지만 자기 황제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양들이 그 좋아하는 ip사귀가 있었어요.
양들이 채식을 하니까. 근데 그 잎사귀에다가 소금을 조금 절여 놓으면 양들이 거기에 환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앞다투어서 이 후궁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양들이 좋아하는 풀을 기르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가져다가 소금을 이렇게 절여놨다 그래.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예, 무제는 소금에 절은 잎, 무제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다. 그러다 결국은 무제가 죽게 되고 뒤를 이어서 희제라는 좀 무능력한 황제가 즉위했는데 이때부터 희제의 부인 집안, 그러니까 외척이죠? 외가댁 집안, 가씨 집안이에요. 혹시 저 삼국지 열심히 읽어본 사람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가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읽었는데 난 삼국지 후반부 인물인데 그 가충의 딸 가황후부터 이 외척에 의해서 또 진나라가 휘둘리기 시작을 하다가 이 진나라가 결정적으로 실책을 한 게 이걸 다시 실시해요. 건데 봉건제를 다시 실시해요. 봉건제 언제 실시했던 거죠? 주나라 때, 그쵸. 주나라 때 주왕실이 앞에 상나라를 무너뜨렸던 그 공신들이나 왕족들한테 땅을 주고 나라를 세우라고 지방을 맡겼던 제도죠. 근데 이거 맡겨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안 하고 싸우는.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죠. 그 혼란한 500년이 춘추 전국시대였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는 땅을 주면서 이렇게 봉건제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시황제는 뭘 했어요? 직접 지배하는 군현제를 실시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룰이었어요.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제후들한테 땅을 줘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하면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로 치면 도나 시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도지사, 시장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군현제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또 뭘 했다고요? 사마씨들한테 여기저기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마씨들 믿는다고. 사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마씨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물어뜯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팔왕의 난이에요. 사마씨 8왕이 서로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자, 이때 그 중국에는 요 이전에 조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요 한나라 때로 돌아가 볼게요. 요 시기. 요 시기 때 중국에 그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혹시 알아요? 한족? 한족이죠, 한족. 이 한나라 할 때 한자 써가지고 중국의 전체 인구 100%로 넣으면 90%가 한족이에요. 중국인들 대다수가 무슨 족이라고요? 한족. 중국인들. 보통 초등학교 수업에서는 좀 쉽게 얘기하려고 그냥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수준이 높으니까 그냥 한족이라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중국어 쓰면서 중국인들 스타일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족이에요, 한족. 근데 이 한나라 때 만리장성 너머에 살던 한족과는 좀 다른 생활 스타일과 먹고 입고 하는 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던 오랑캐들이 조금씩 이 중국 안으로 들어와요. 그들을 가리켜서 중국인들은 호라고 불러요. 호. 호는 뭐를 뜻해요? 호? 병자호란, 정묘호란. 그 호가 무슨 호예요? 오랑캐 호자예요. 뭐라고요? 오랑캐. 황하 주변에서 농사 짓고 사는 전형적인 그 중국인 한족들이 아니라 저기 저 초원지대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사냥하고 아니면은 저 짐승들 길러가지고 잡아먹고 가족 뺏겨 먹고 가족 뺏겨서 입구하는 사람들을 호라고 불렀다고. 오랑캐 호자 써가지고. 근데 이 오랑캐가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5 오랑캐들. 이 5 오랑캐들이 한나라 때부터 스멀스멀 중국으로 많이 들어와서 중국인들이랑 섞여 살기 시작을 해요.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 비슷하게. 요즘에 유튜브 켜면은 외국인들 많이 나오죠. 그죠? 영국인, 프랑스인, 뭐 중국인, 뭐 요즘 한국 좀 핫플레이스잖아요. 외국인들 다 여기 와보고 싶어 한다고, 한국. 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영향 때문에. 또 한국 음식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새로 이 5 오랑캐들이 중국 문명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고.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 사마염이 다스리던 이 진나라 때 강통이라는 사람이 깡통 아니다. 사육론이란 얘기를 해요. 사육론. 여기서 융은 우리 견융 기억나요? 견융? 융은 오랑캐를 뜻해요. 오랑캐. 그러니까 호예요, 호. 사는 뭘까? 사. 너희 그 집 옮기는 거 뭐라고 불러요? 사. 이사 간다고 하죠. 사는 옮긴다는 뜻이에요. 사융은 오랑캐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옮기자. 어디로 옮겨? 만리장성. 그치. 지네 살던 데로 보내자는 거. 그만큼 오랑캐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위기의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많은 그 만리장성이 좀 길어요. 그리고 저 초원지대가 좀 넓어. 거기 사는 오랑캐들이 중국 와서 살겠다는데 그거 다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스멀스멀 중국인들이랑 같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화근이었죠. 자, 이 팔왕의 난으로 내분이 벌어져서 중국이 막 혼란해졌어요. 근데 너희 싸워 본 적 있어요? 동생 때려본 적 있어요. 자, 이기려면 사람이 보통 막 눈이 돌아가서 이기려고 하면 수단 방법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데 이 사마씨들이 싸우다가 군사도 부족하고 힘이 달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혹시 네, 이 오호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오호들은 땡큐죠. 도와달라니까. 자기들 잘하는 게 말 타고 싸우는 건데. 그래서 이 팔왕의 난, 그 내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들이 대활약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한족의 팔왕들은 상처투성이 다 힘이 쭉 빠진단 말이에요. 이때를 노려서 다섯 오랑캐들이 이 팔왕들, 왕가들을 대부분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요. 이게 5호 16국이에요. 다섯 오랑캐들이 한족들을 다 때려 죽이거나 쫓아버리고 화북 지역, 그러니까 황하 이북 지역에다가 16개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때 다섯 오랑캐는 우리 유명한 만리장성 이북의 흉노, 우리 고구려 역사랑도 밀접한 선비, 달. 그쵸? 갈, 저, 강, 이런 애들. 선비족은 특히 좀 유명한 게 선비족이 한번 고구려를 쳐들어와가지고 당시 고구려에 혹시 미천왕이라고 들어봤어요? 미천왕이라는 왕은 그 고구려에 당시에 있었던 낙랑군을 쫓아버리고 고구려를 되게 강력하게 만든 군, 소금장수 을불. 네. 그 소금장수하고 어렵사리 살다가 이제 왕이 된 인물 있잖아요. 그 미천왕이 잘 다스리고 있던 나라를 고국원왕이라는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고국원왕 들어봤어요? 이때 선비족이 고구려 쳐들어와가지고 국내성, 고구려 수도죠. 여기 함락한 다음에 미천왕의 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파헤쳐서 그 해골 바가지나 이런 것들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고국 원왕이 그때 선비족 공격받아서 어려움에 처하는데 한편으로 또 남쪽에서 백제라는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 근초고왕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근초고왕이 남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양쪽에서 결국은 백제랑 선비족을 상대하다가 고국 원왕이 평양에서 어떻게 됐어요? 화살 맞고 죽죠. 그 선비족이 이 선비족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5호 16국이라는 그 여러 혼란한 시기가 화북 지역에 시작이 되고, 반면에 양쯔강 이남, 강남 지역에는 살아남은 그 이 사마씨 황족들이 도망가가지고 여기다 진나라를 재건해요. 근데 이 진은 수도를 동남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동진이라고 불러요. 사마씨가 세웠죠. 그리고 앞에 진, 사마염이 통일했던 이 진은 무슨 진이라고 부를까요? 수도가 서쪽에 있었으니까 서진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 지도 보세요. 보시면은 흉노, 갈, 강, 저, 선비 다섯 오랑캐가 지금 뭐 이름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 16개의 나라를 세웠죠?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한다? 5호 16국. 선생님 이거 다 내가 외울 수 있어요? 남쪽에는 동진이란 나라가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5호 16국이 한 100년 동안 혼란을 겪다가 이 5호 16국을 통일한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가 북위라는 왕조예요.
무슨 왕조? 음, 북위. 556국의 혼란을 통일한 왕조가 무슨 왕조라고요? 북위. 원래는 위나라인데 앞에 조조의 위나라도 있었고 그 전에 춘추전국시대 위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위나라라서 한자가 같아가지고 그냥 북쪽이라는 그 저 방향 나타내는 표현을 써서 북위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쪽에는 동진에 이어서 동진이 이제 망하고 송나라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약한 황제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쪼그라든 어떤 그 영토를 가진 중국인 한족의 남쪽의 왕조들이 존재했어요. 이렇게 송제, 양진 이 중국인들의 나라들을 남조라고 불러요. 정리를 하면 이 한나라가 세 개로 쪼개진 위초고 시대부터 나중에 이 남조와 북조의 혼란한 시기를 수나라가 통일하거든요. 이 시기를 자, 여기 빨간색으로 대표하는 나라들 써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위, 위, 삼국 어느 나라 통일했어요? 진나라가 위진, 그리고 556국과 동진의 혼란한 시기를 거쳐서 남쪽의 왕조 송을 시작하는 송제양진, 남조와 그리고 북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또 그 선비족의 왕조들, 북쪽. 그래서 이 시기를 합쳐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자, 앞으로 가보세요. 사진 앞으로. 이게 보기가 더 좋아요. 네. 29페이지. 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거를 누가 통일했다고요? 진나라가 통일하죠? 네. 이 진나라가 네 분이 있었죠. 팔왕의 난, 그리고 또 무슨 난이 있었어요? 영가의 난이라고 부르는 그 다섯 오랑캐들이 중국인들을 공격한 사건. 이 팔왕의 난과 영가의 난을 거친 이후 다섯 오랑캐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5호 16국. 그죠? 그리고 진나라 황실이 양쯔강 남쪽으로 쫓겨갔어요. 수도가 동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진을 무슨 진? 동진. 앞에 진을 무슨 진? 서진.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는 그냥 5호라고 쓸게요. 이렇게 5호. 다섯 오랑캐. 그리고 한동안 혼란을 겪어요. 그러다가 5호 16국을 통일한 왕조가 어느 왕조라고요? 북위. 북위.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이 북위는 효문제라는 황제 때 전성기를 맞아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북위는 어느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한다? 네. 효문제. 자, 북위 때 균전제도라는 토지제도가 시작되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균전제. 봐봐. 이 오랑캐들이 중국 땅으로 지금 쳐들어왔어요. 중국인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린다. 하나 예를 들면 서진의 수도가 어디였죠? 맞아. 낙양이었죠. 이 낙양을 당시 그 흉노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낙양에서 서진 황제를 잡아요. 그리고 서진 황제를 따르던 군사들이나 궁궐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았더니 3만 명이에요. 그 3만 명을 성 밖으로 끌고 나서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참수해가지고 땅바닥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살아남은 그 서진의 황족들이 장안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장안으로 또 쫓아가가지고 또 10,000명을 다 죽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유목민들이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저 한족들을 많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낙양, 장안을 다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중국
요 한나라 때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왔거든요. 입추의 여지가 없다. 입추가 뭘까요? 입추.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입추는 입추 얼마 전에 지난 입추 아니야. 입추가 뭘까요? 자, 입이 추월 설립자예요, 설립자. 세운다란 뜻이에요. 추가 뭘까요? 추. 뭘 세워요? 추. 추가 뭘까요? 잘하네.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추가 뭐예요? 뭘 세워요? 낭중지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추는 송곳을 뜻해요. 송곳. 자, 송곳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송곳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세워지지도 잘 않죠. 왜 세우기가 어려워요? 요 송곳 끝이 너무 날카롭기만 하죠. 그래서 꽂지 않으면 거의 뭐 세우기 어렵죠. 송곳을 꽂을 송곳을 꽂는 영역이 넓어요. 되게 좁아요. 좁죠. 이 중국 한나라 때부터 어떤 흐름이었냐면 땅이란 땅은 모든 호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요만한 땅도 송곳을 세울 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부자는 땅을 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삶이 그 한나라 때 이후에 중국의 모습이었어. 근데 자 변수가 생겼죠. 다섯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그 땅 가지고 있는 중국인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황제를 비롯해서 왕족들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렸죠. 자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아주 처참한 파괴가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누려오던 그 토지를 많이 가진 호족들이나 귀족들이 다 죽어가지고 없어지거나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북위가 이 화북을 통일했을 때 상황은 임자 없는 땅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북위의 황제 효문제가 그 임자 없는 땅들을 자기가 앞으로 다스릴 나라의 백성들한테 나눠줘요. 균등하게. 이게 무슨 제도예요? 균전제. 기존의 처참한 그 혼란, 사륙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나라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준 제도.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에서 땅을 줬는데 그냥 줬을까요? 그치. 땅을 주는 순간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이 되면서 나라에다 뭘 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생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땅을 줌과 동시에 세금을 내게끔 하는데 그 세금 세 가지를 거둬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조, 용, 조라는 세금을 거둬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는 뭘까요? 조? 한국사에도 나와요. 이 조를 한국사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은 조세라고 얘기해요. 조세가 뭘까요? 조세. 이까지 없어. 조세다, 조세. 조세는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 쌀. 네. 용은 뭘까? 용. 용은 한국사의 표현으로 하면은 역이라고 해야 돼. 역. 역은 힘쓸 역자예요. 나라에다 힘쓰는 거 두 가지. 그치. 군사랑 농사 지을 때. 아니, 건설할 때. 그쵸. 요런 것들을 걷어가는 주로 이 용의 대상은 남자겠죠, 남자? 16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의 60세 이하의 남자들. 역. 조는 뭘까? 마지막 조. 이거는 공납이라고 불려요. 공물을 납부한다. 이 공납은 그 지역에 뭐를 내는 거예요? 특산물을 납부하는. 균전제와 더불어서 조용조라는 세금을 거두게 되고 한 가지 더 의무를 부과해요. 땅을 받은 농민들한테 땅 줬으니까 이제 군대와 부병제. 나라에서 준 땅에서 농사 지으면은 식량이 나오겠죠. 그 식량으로 니네 먹을 거 알아서 해결하고 대신에 나라에서 전쟁한다 그러면은 와서 전쟁 같이 해야 돼. 이런 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병농일치라고 불려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북위가 그 이제 한족들이 다 죽고 많이 사라진 이 화북 지역을 이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선비족은 인원이 많아봤자 당시 추산되기를 30만 명이 안 됐어요. 그 초원지대 사는 오랑캐 애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인구 밀도가 높질 않았다고. 근데 전투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중국인들을 압살해버리고 지금 왕조를 세운 거예요. 당시 한족들은 추산되기를 몇 명 정도 살았을까요? 만 적게 잡아도 1억. 많이 봤을 때는 1억 5천만, 2억까지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30만밖에 안 되는 선비족이 1억이 넘는 중국인들을 지배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그 북위 왕조의 숙제예요. 이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한국 인구 5천만 명이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인데 우리가 뭐 아주 뛰어난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중국이랑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이라고 해요. 중국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지배하게 됐는데 숫자가 중국인들이 훨씬 많죠. 중국인들이 그 지배받는 거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거 잘 찍어 눌러야겠죠. 근데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면 그게 눌려요, 안 눌려요? 안 눌리죠. 그러니까 때로는 잘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채찍질을 하기도 해야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선비족이 중국인들을 어루만졌다가 채찍질했다가를 반복하는데, 이 효 문제는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어. 봐봐. 일단은 잘 통치하려면 이 둘이 서로 비슷해지면 좋죠. 먹는 거, 입는 거, 뭐 생활하는 거 비슷해지면은 조금 싸울 일이 더 적어지잖아요. 다스리기도 편하고. 근데 1억이 넘는 인구를 30만처럼 바꾸는 게 더 쉽겠어요? 30만이 1억처럼 바뀌는 게 더 쉽겠어요? 30만이 1억처럼 바뀌는 게 더 쉽겠죠? 선비족의 생활 패턴을 과감하게 버리고 중국인들처럼 살자고 제안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자, 먼저 탁발씨. 이거 딱 봐도 어때요? 느낌이. 중국인 전통 성씨 같아요? 뭔가 오랑캐 그 좀 오랑캐들 성 같죠? 이 선비족의 탁발씨, 모용씨 이런 성씨들을 원씨, 원소 이런 사람 들어봤죠? 상지에서. 원수. 중국인들 전통성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성을. 자기 잘 쓰던 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원씨로. 그리고 수도도 평성. 평성은 만리장성 바로 아래 선비족 살던 되게 추운 도시예요. 근데 여기 살다가 이제 한족의 전통 수도였던 어디로 옮겼어요? 낙양으로 수도를 또 옮겼어요. 그리고 이들이 쓰는 오랑캐들의 옷이나 오랑캐들의 언어 이런 것들도 금지. 한족들이 쓰는 한자나 한족들이 입는 옷들을 입기 시작을 했다고요. 자, 효문제의 이런 정책을 한족처럼 바뀌는 정책이라 그래서 무슨 정책이라고 부른다? 한화 정책이라고. 한족처럼 선비족이 바뀌는 정책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선비 귀족들이 반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희 갑자기 성 바꾸라 그러면 바꾸겠어요? 입던 옷 스타일이나 먹는 거라든지 갑자기 우리 따뜻한 데 살다가 추운 데 가라고 사서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원진영이 갑자기 마라탕 먹고 알래스카에 가고 싶진 않아. 자, 그래서 반발이 있었어요. 당시 효문제의 아들 황태자가 어렸는데 선비 귀족들이 이 황태자한테 접근을 해요. 황제가 너무 강경하니까 황제한테 직접 얘기하면은 황제가 이거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겠죠. 그래서 선비 귀족들이 어린 황태자한테 가가지고 꼬셔요. 황태자 전하, 지금 여기 낙양은 좀 덥지 않습니까? 우리 살던 저 평성은 굉장히 좀 시원하고 우리 거기서 원래 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여기는 지금 너무 덥고 낙양은 그리고 낙양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사는데 우리는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데 여기 있지 말고 평성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 폐하께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황태자를 꼬신단 말이에요. 그 황태자가 멋모르고 선비 귀족들의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효문제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 수도를 우리 원래 있던 평성으로 옮깁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효문제가 그날로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라. 황태자를
처형해요. 선비 귀족들, 황태자 부축인 선비 귀족들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됐을 땐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효문제가 진짜 마음을 아부지게 먹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완전히 중국인들이랑 비슷해지려고. 이게 효문제의 한화 정치고. 자, 그 이후에 북위가 효문제 죽은 다음에 내분을 겪어서 서위, 동위로 나뉘고 서위는 또 그 안에서 쿠데타를 겪어가지고 우문씨가 서위를 멸망시키고 북주를 만들어요. 동위 안에서는 또 원씨가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북제가 세워져요. 네. 고씨가 고씨 이름은 고환이었어요. 고환. 네. 자 그렇게 해서 북주 북제가 또 한동안 양립을 하다가 북제가 북제를 멸망을 시켜요. 자, 이 북쪽의 왕조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북조라고 불러요. 북조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북쪽의 여러 왕조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북위를 시작으로 하는 서위, 동위, 북주, 북제를 북쪽의 왕조 뭐라고 부른다고요? 북조라고. 남쪽에서는 사마씨의 동진이 얼마 못 가서 망하고 유씨가 송나라를 세우고 뭐 소씨의 제나라, 소씨의 양나라 이렇게 해서 약한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송제, 양진. 자, 요 시기를 요 남쪽의 왕조들을 남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촉오 중에서 제일 센 위나라. 위나라를 통일한 진나라. 위진. 남쪽의 송제, 양진을 시작으로 한 남조. 그리고 북위를 시작으로 하는 북쪽의 왕조 북조. 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이 시기를. 아주 혼란한 시대였다.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과거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같은 시기였어. 하나 TMI 말씀드리면 이 북위 시절, 북위가 좀 센 나라였는데 선비족이 다스리던 이 북위 시절에 북위가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과도 그 외교 관계를 가지거든요. 당시 고구려란 나라, 예. 이 북위의 효문제랑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긴밀하게 외교 관계 가졌던 고구려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98세까지 살았던 장수왕이죠. 어떻게 맞췄대? 지금. 자, 그리고 장수왕의 우리 저 한국사에서 정책 중에서 장수왕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계속? 북쪽으로 가기에는 이 북위가 너무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 계속? 남쪽으로 갔죠. 수도도 어디로 옮겼어요, 국내성에서? 평리성? 평양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죠. 장수왕이. 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괴로웠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신라랑 또 제. 백제죠, 백제. 백제도 괴로웠던 왕 누구예요? 계로왕이죠. 기억나요? 그래서 바둑 좋아하는 계로왕. 이 계로왕이 그 북위 효문제한테 보낸 편지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 뭐라고 보냈을까요? 효문제한테. 아, 고구려가 우리 너무 괴롭히니까 고구려 좀 공격해 주세요. 저 고구려 싸가지 없어요. 자, 근데 이때 장수왕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해서 북위 효문제한테도 그동안 잘 그 로비를 해놨기 때문에 계로왕이 북위 효문제한테 편지 보냈을 때 효문제가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로왕한테 오히려 편지를 보내서 장수왕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장수왕이 계로왕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쵸, 죽여버렸죠. 공격해 들어가서. 신라는 이때 백제랑 손잡고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를 막는 무슨 동맹? 백신. 나제 동맹이라는 걸 맺었죠? 그죠? 처음 듣는 표정인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이어지는데, 자, 북주라는 나라가 북제를 멸망시키고 초록색 돼 있죠? 그리고 북주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주의 외척 가문이었던 양씨가 북주를 멸하고 아, 수나라를 세워요. 38년 만에 멸망. 자, 수나라가 남쪽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이 진은 또 다른 진나라예요. 진을 멸망시키면서 전국을 통일한단 말이에요. 589년. 그렇게 해서 220년부터 589년까지 무려 370여 년간
혼란했던 중국이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됐다. 중국 역사는 단순해요. 자,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반복이에요. 계속 크게 반복되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자, 위진남북조 시기에 흩어졌다가 다시 수나라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모이게 된 거예요. 모이게 되면 힘이 어떻게 돼요? 세지게 되죠. 그리고 더 팽창해가지고 더 잡아먹을 상대를 찾아요. 그 첫 타겟이 어느 나라였죠? 고구려였죠. 그강 말하라. 고구려를 무려 4번이나 쳐들어오는데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실패하죠. 우리 한국사에서 잘 알고 있죠. 고구려의 율기소원. 그쵸. 영계소문 전에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살수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절대 권력자 망리지에 올랐던 기소원. 영계소문이 또 수나라 침략을 막아낸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고 영계소문은 이제 수나라 뒤를 이어서 당나라 침략을 막아내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수나라는 고구려한테 힘을 너무 많이 쏟아붓다가 30년 만에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리고 나서 수나라의 또 외가댁 식구들, 외척이었던 이 씨가 당나라였어요. 그렇게 오래 가는데 장난. 자, 봐봐요. 만리장성 위의 상황을 볼게요. 5호 16국이 이제 내려와서 중국인들이랑 어우러져 살게 되면서 만리장성 북쪽이 잠시 비어요. 이때 흉노의 한 일파였던 유연, 유연이라는 오랑캐가 만리장성 북쪽을 한동안 지배해요. 유연. 그러다가 6세기 말에 유연이 망하고 흉노의 또 다른 일파였던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돌궐 들어봤나요? 이 돌궐이라는 오랑캐가 만리장성 이북을 장악을 해요. 돌궐이 힘이 워낙 세가지고 한때는 수나라로부터 그 조공을 받기도 했었어요. 돌궐이 자기네가 이제 황제라고 저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힘이 셌는데 수나라랑 당나라가 돌궐을 잘 이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서돌궐, 동돌궐로 분열을 또 시키죠. 자, 하나 TMI 말씀드리면 돌궐은 영어로 쓰면 뭐라고 쓸까요? 헐. 소리가. 이렇게 써요. 털크. 이게 뭐죠? 털크. 투르크라고도 있죠. 그죠?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들어봤나요? 여기다가 EY 붙이면 이게 뭐예요? 트로키. 터키죠, 터키. 예. 웬 터키요, 갑자기? 칠면조는 아니에요. 칠면조랑 스펠도 같은데 칠면조는 아니에요. 그 터키 사람들이 자기들 칠면조라고 부르는 게 싫어가지고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꿨다는 얘기도 있는데 겁쟁이여서. 자, 봐봐요. 이 돌궐이 저 초원지대에 사는 유목민족이에요. 그 초원이 엄청나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이게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나가지고 유럽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돌궐이 그 초원지대에서 왔다 갔다 유목 생활을 하다가 실제로 계속 서쪽으로 가가지고 정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서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을 또 건설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세계사에 또 나올 거예요. 돌궐. 자, 저 넘어가 보세요. 사진으로. 자자자자자자. 자, 아까 우리 저 북위라는 나라 봤는데 이 북위의 유명한 황제 누구였죠? 효문제였죠. 효문제. 효문제는 중국의 한족을 따라가지고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다 이제 중국인들처럼 변화하는 이름하여 무슨 정책? 한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랬죠. 한족처럼 바뀌는 거예요. 자, 유목민족들은 뭐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니죠. 자, 말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바지를 꽉 어떻게 해야 돼요? 벨트로다가 조여야 돼. 고정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그 유목민족들은 일찍부터 이 벨트를 썼어요. 근데 중국인들, 한족들은 농사 짓는 농민들 아니면은 그 왕이나 이런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입는 옷들은 이런 벨트를 해서 위아래를 딱 구분 짓는 옷들이 아니에요. 혹시 중국인 사극이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중국인들 어떤 옷 입는지? 상한 옷을 불러걸려. 맞아요. 헐렁헐렁하고 옷이 다 치렁치렁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소매나 시부리가 넓죠, 이렇게. 자, 이 장식성이 강한 옷이면서 이
벨트 같은 걸 안 하고 끈 같은 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는데 선비족 귀족들이 이걸 이제 따라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지는 않은데 장식성이 강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오랑캐들은 워낙 추우니까 이 방한, 그러니까 발가락 같은 거 동상 걸리지 말라고 짐승 가죽이나 털 같은 걸로 만든 어그부츠 알아요? 여자들 신는 거? 어그부츠 모르나? 그 우리 할머니가 신으세요. 할머니가 신는 신발이에요? 네, 보면은 여자들 그 에스키모 신발처럼 처음 보나? 우리 할머니 그거 신으셨어요. 아무튼 요런 뉘앙스, 여기 안에 털이 있는 그런 부츠들을 신었는데, 자, 이것도 어때요? 꽃신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추워 보이죠?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소매가 넓으면 말 탈 때 막 펄럭펄럭거리겠죠? 그죠? 이런 것도 소매도 다 어떻게 돼요? 중국인들처럼. 이렇게 넓어지게 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한화 정책인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진 않죠? 전투하기는 오히려 더 불리한 코스튬인데, 이런 옷들로 이제 선비 귀족들이 바꿔 입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말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오로지 오랑캐만 그 중국인들처럼 바뀐 게 아니라 중국인들, 한족들도 오랑캐 문화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뭐죠, 이거? 좀. 의자예요, 의자.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인들, 한족들은 좌식 생활을 했어요. 이 바닥에 그냥 앉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단 위에 조금 높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 생활을 했는데, 이 유목민족들은 저 추운 초원지대에 살죠. 거기다가 그 이동식 텐트 게르라는 거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냥 맨 땅에 누우면 뭐가 올라와요? 냉기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못 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얘네들은 일찍부터 이 침대 이런 것들 만들어 생활하고 앉을 때도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덧대어가지고 만든 의자 같은 데 앉아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이 의자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한나라 때 인도로부터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는데 그 불교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이제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을 기리는데, 자, 거대한 석벽에다가 이걸 깎아가지고 막 18m, 17m 되는 어마어마한 불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불교도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잘 봐. 유목민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종교. 자, 세 개 써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인들에서 얘기해서 제일 유명한 종교 하면은 유교가 있죠. 그 다음에 도교, 불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 개 종교, 대표적인 종교인데, 유교는 공자, 맹자, 충효, 예절, 인의, 예지 이런 것들이죠. 사덕. 그죠? 전통적 관혼상제, 뭐 제사 지내고 뭐 장례식 치르고 결혼식 치르고 하는 것들 다 유교적 예법이에요. 도교는 뭐예요? 도교. 모자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더 혼란해지니까 가만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만 냅두라 그랬죠. 그죠? 이 노자의 사상이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자연의 풀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여기저기 잡신들이 다 존재한다고 믿어서 그 잡신들을 숭배하는 그 사당을 만들고 거기서 노자의 말씀대로 이렇게 뭐 예배 보고 하는 그런 종교를 도교예요. 잡신들을 숭배하는 종교. 예를 들면 너희 그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뭐 현무, 주작, 청룡, 백호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도교란 말이에요. 도교. 불교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또. 인도로부터 비단길 통해 가지고 들어온 한나라 때 들어온 종교가 불교예요. 한나라 이후에 계속 중국의 주류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유교가 주류인데 유교는 기본적으로 상하 질서 이런 걸 원칙으로 하죠. 위에 있는 왕이나 황제를 하늘같이 모시고 위에서 내리는 명령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어땠어요? 전쟁이 많았고 막 하극상도 자주 일어나고 계속 죽고 죽이고 오랑캐들이 쫓아내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오랑캐들이 유교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법이나 인사 이렇게 하는 거 따지는 거 좋아할까요?
유교는 퇴조예요. 위진남투조 시대 때. 유교는 하락. 반면에 도교나 불교는 어떨까요? 오랑캐들이 네. 좋아한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자맹자 성현들의 말씀을 달달 외워야 된다는 주의인데 도교 불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불교는 아주 매력적인 사상이었어요. 얘네를 전쟁 많이 한다 그랬죠. 말 타고 나가가지고 전쟁하다가 죽는 거는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죠. 자, 근데 불교에서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죠? 너무 잘. 그렇죠. 환생 좀 윤 다시 태어난다고 믿죠. 그래서 이 유목민들, 선비족이나 이 유목왕조들은 불교를 아주 좋아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수나라, 당나라 이야기랑 좀 더 할게요.